그 다음 부산에서 김해를 한번 가고 싶다면 지금 낙동강 대교를 건너야지 건널 수 있으니까 낙동강을 한 번도 안 건너고 가야 되니까 금정산에서부터 부산에서는 동해안을 따라서 태백산까지 올라가서 태백산에서 다시 속리산을 거쳐서 지리산까지 와서 진주를 거쳐서 마산을 거쳐서 김해를 와야지 물을 한 번도 안 건너고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반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도는 뭡니까? 대륙과 이어져 있으면서 불룩 튀어나온 것을 반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반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백두산 때문입니다. 백두산을 잘 보면은 백두산 이쪽으로는 압록강이 흘러나가고 백두산 이쪽으로는 두만강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이 강 때문에 이쪽에 있는 큰 산이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산 기운이 압록강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고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산 기운은 압록강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산도 두만강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 내려올 수 없고 이쪽의 산 기운도 두만강 때문에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줄기 만주와 한반도가 연결되어 있는 이 백두산만을 통해서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산 기운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산을 백두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높다고 해서 백두산이 된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모든 산의 첫 번째가 되는 게 요 산 때문입니다. 연결이 만주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이 되는 봉우리들, 모든 봉우리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봉우리, 아주 좋은 봉우리들만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가지고 내려오는 게 이제 1대 백두산 할아버지, 2대 백두산, 2대 백두산이 아니죠. 1대 백두산, 그 다음 산봉우리, 산봉우리, 산봉우리 쭉 따지면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는 금강산은 몇 대손 손자가 되느냐. 61대손, 금강산은 61대손 산이 되고, 그 다음에 태백산 같은 경우에는 81대손, 속리산은 99대손, 지리산은 123대손, 이런 식으로 산에도 족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만큼이 이제 반도가 아닌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강이 여기서부터 백두대간을 끊어서 이쪽으로 한강이 나가는 길이 행여 있다면, 산줄기가 이렇게 막질 못하고 남한강이 이만큼, 북한강이 이만큼 동해안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이만큼은 어찌 되겠습니까? 물이 다 통과했으므로 이만큼은 섬이 돼버리죠. 백두대간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낙동강이 낙동정맥에 가려서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연결이 동해안까지 되어 있다면 이만큼 땅은 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 안에 떨어진 물은 전부 다 어디로만 나가게 되어 있다? 부산과 김해 사이로 흐르는 하구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한강은 한강대로, 북한강과 남한강은 요 안에 떨어진 물들은 산에 의해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죠. 전부 다.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전부 다 인천 앞바다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금강은 금강대로 두 개가 모여서 서해안 쪽으로만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특산물이 생겼습니다. 특산물이 생기면
부산에서 특산물이 났다. 그럼 한양까지 이제 운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운송을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느냐. 배를 타고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는데 낙동강에서 이러고 올라가서 여기에 백두대간 고개만 하나 딱 넘으면 그 다음서부터 또 남한강을 타고 쭉 경복궁까지 특산물이 운송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걸 말고 다른 길로 통한다 그러면은 빨간색 산맥을 몇 개를 건너야 된다? 한 개, 두 개, 세 개를 건너든가 한 개, 두 개를 건너든가 이렇게 돌아오는 방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쪽에 난 특산물은 또는 한양에 과거 시험을 치러 가려면 이쪽에 고개 하나를 넘으면 바로 또 쉽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요 고개의 이름이 뭡니까? 문경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문경세제가 한 번만 넘으면 되는 고개였기에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좀 거꾸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백두산 천지를 이제 뿌리로 보고 그 다음 백두대간을 줄기로 보고 그 다음 나머지 정맥들을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시들이 어디에 입지해 있느냐? 줄기에 꽃이 피는 거 보았습니까? 줄기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가지에 꽃이 피죠. 그래서 백두대간 바로 옆에 백두대간의 전기를 바로 받고 마을이 입지된 것들은 없었습니다. 한 줄기 뻗어나온 낙동정맥이니 낙남정맥이니 한북정맥이니 그 다음 한북정맥이니 하는 것들에서 마을이 입지하게 되어서 뿌리로 보고 그 다음 가지에서 꽃이 핀 것을 이 지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남한만 그려진 사진입니다. 남한에서 굵은 검은색이 백두대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빨간 점들이 이제 중요 도시들을 점을 찍어 놓은 것인데 백두대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들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두대간에 바로 붙은 곳에서는 큰 도시가 형성된 것이 없고 한 줄기나 두 줄기들 빠져나와서 큰 도시들, 특별시니 광역시니 하는 산들이 또는 그 외에 큰 도시들이 두 줄기 정도는 빠져나와서 마을들이 입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수근목간 백두산 천지를 뿌리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남으로 보아서 꽃이 가지 낙동정맥이나 한북정맥이나 가지 끝에 나와서 마을들이 입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백두대간의 논리인 것입니다. 마을과 산줄기, 물줄기, 마을이 어디로 굽이굽이 돌고 있는가를 말해놓은 지도가 동구여지지도이고 그 다음 대동여지도를 잘 보시면 대동여지도가 바로 곧 이 그림과 똑같이 백두대간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낙동정맥, 낙남정맥, 한북정맥, 한남정맥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줄기를 알고 살았고 그 줄기를 가지고 산을 넘어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도 우리 터가 어떠한 산기운을 받고 있는다? 이 백두대간 논리에 의해서 우리 집 뒷산은 이렇게 좋은 산이고 우리 집 뒤에 산은 이렇게 좋은 산이고 우리 집 뒤에 산은 이렇게 좋은 산이 있으므로 우리 집 터는 이렇게 좋다. 우리 집 묘터는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태백산맥은 소백산맥은 끊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전혀 몰랐던 시각인데 고려시대 때도 이미 이 백두대간을 알고 있었고 조선시대 때도 이 백두대간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백두대간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풍수를 봐야 되지. 다른 태백산맥이니 소백산맥이니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 논리를 보았다가는, 풍수 논리를 생각을 했다가는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두대간과 13정맥을 지도로만 보았었는데, 옛날에도 이미 산을 표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산경표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신경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의 족보책을 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산의 족보책입니다. 자, 그럼 첫 페이지를 보면 산경표, 백두대간. 첫 번째, 1대 할아버지가 누구서부터 시작된다? 백두산. 2대가 연지봉, 3대가 허학령, 4대가 다보해산. 이런 식으로 쭉 10대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또 11대부터 20대까지, 또 21대에서부터 30대까지 쭉 넘어가면서 백두대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어느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는 청북정맥, 이런 식으로 13정맥에 대해서 모든 산들을 쫙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족보책과 똑같이 백두산 다음에 연지봉. 근데 연지봉에서 이쪽에 보면 분이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지봉에서는 두 갈래로 이제 밑에 나눠진다. 첫 번째가 허학령, 맏아들이 허학령, 둘째 아들이 대유봉. 이런 식으로 족보책이랑 똑같은 식으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 산경표로서 정리를 딱 해놨던 것입니다.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백두대간을 그대로 그려놨다면, 신경준이라는 사람은 책으로서 산의 족보책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산줄기의 산맥을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백두대간과 산경표였습니다. 백두대간과 그 다음 장백정간, 그리고 13정맥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리고 하나씩 풍수지리의 이론과 맞춰보면서 계속 다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세론 중에 간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